안녕하세요, 장사박사 용희입니다. 대구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장사박사 용희라고 인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수업 시간에 한 대표님께서 저희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물론 교육생 입장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은 해서 오늘 제가 이해한 그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하는 작업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 또는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서 총 3개의 창을 켜요. 첫 번째는 미서씨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세 번째는 아이템 스카우트예요. 이렇게 3가지 창을 다 띄우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가서 내가 업로드할 상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아이템 스카우트 상단에 아이템 발굴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템 발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1분류, 2분류, 3분류, 4분류 선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아이템들의 인기 키워드들을 아래쪽에 추출할 수 있는데, 굳이 4분류까지 다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아래쪽에 키워드는 나오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분류를 지정해 주시면 아래쪽에 키워드가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포츠 레저에, 오토바이 스쿠터에, 오토바이 용품, 그리고 기타 오토바이 용품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4분류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 아래쪽에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총 3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 제거, 두 번째로는 쇼핑성 클릭, 세 번째로는 총 검색수에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소 300에서 2000 사이였고, 강사님 설명에 따라서 최대 수치 2000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브랜드 제거는 저작권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는 거고, 쇼핑성에 클릭을 하는 이유는 정보성 키워드보다 쇼핑성 키워드가 소비자에게 더 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검색수를 최소 300 입력해 주시는 이유는 300보다 밑에 있는 검색수, 그러니까 299 밑으로 들어가는 검색수는 우리가 업로드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매출을 올려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300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키워드가 227개가 추출이 됐고요. 4분류에 설정한 기타 오토바이 용품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엑셀을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편집 사용을 누르셔야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편집 사용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엑셀을 조금 가공을 해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E부터 K까지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게 되면 E열부터 K열까지 전체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알파벳 아무 곳이나 오른쪽 누르시고 아래쪽에 삭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데이터들이 모두 삭제가 되거든요.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사용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키워드 분석에 가시면 여기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E부터 K열까지를 삭제를 안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을 때 칸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키워드부터 경쟁 강도까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맞춰진 규격에 따라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엑셀을 가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엑셀을 가공해 줄게요. E부터 Shift 누른 상태에서 K,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숫자 1이 있잖아요. 이 1을 누르면 여기 1열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필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각 행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는 게 필터링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필터를 거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필터를 거셨으면 대표 카테고리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오른쪽 구석에 점 3개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4분류까지 설정했던 카테고리 기억나시죠? 이 카테고리와 일치하는 카테고리를 엑셀 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기타 오토바이 용품 여기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우리가 필터링 걸었던 대표 카테고리에 기타 오토바이 용품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는 이걸 메인 키워드라고 부르고요. 조금 있다가 실행을 할 거지만 기타 오토바이 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 그거는 서브 키워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메인 키워드부터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기타 오토바이 용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아이템의 키워드들은 모두 다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업 시간에 배우신 대로 15개에서 20개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는 엑셀 상단에 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페인트 통이 있거든요. 이 페인트 통을 저희는 이용을 할 겁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키보드 방향키로 아래쪽으로 한 칸씩 내리면서 기타 오토바이 용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서 상단에 페인트 통을 눌러주시면 돼요. 오토바이 탑박스가 괜찮아 보이고요. 오토바이 사이드백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손으로 방향키를 내리면서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노란색으로 칠을 할래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보통은 마우스를 다시 잡고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일 처음 오토바이 탑박스에 노란색 페인트 통을 눌러서 셀에 칠을 했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어떤 셀에 가시던 간에 F4만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인트가 칠해집니다. 이 기능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경쟁 강도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조금 믿는 편이에요. 물론 해외 구매 대행이 경쟁 강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경쟁 강도를 조금만 이용해 놓으면 판매자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경쟁 강도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숫자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부터 높은 상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의 키워드를 5개 정도, 경쟁 강도가 적당한 키워드에서 5개, 경쟁 강도가 조금은 힘든 키워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라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 정도 뽑았으면 한 15개 정도는 넘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브 키워드를 추출을 해야 돼요. 대표 카테고리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다시 눌러주시고요. 다시 점 3개를 눌러서 드래그 크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기타 오토바이 용품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을 해야 돼요. 쉽게 하시려면 모두 선택을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선택했던 기타 오토바이 용품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기타 오토바이 용품이 아닌 카테고리에서 제가 선택한 기타 오토바이 용품과 조금은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이 키워드들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더 추출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쟁 강도를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색상은 밝은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4개 정도만 선택을 해볼게요. 대표 카테고리 오른쪽에 버튼을 다시 누르셔서 모두 선택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다시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키워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색 기준 필터 마우스 갖다 대시면 노란색과 하늘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이 저희가 아까 전에 추출한 메인 키워드고 하늘색이 서브 키워드예요. 먼저 메인 키워드 노란색부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키워드 아래쪽에 슈퍼 커브 등받이 내용부터 드래그를 해서 경쟁 강도의 내용까지 이렇게 가셔서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C.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동을 할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래쪽에 키워드 분석, 키워드 선정 리스트, 이 2가지 탭을 저희가 이용하면 되거든요. 먼저 키워드 분석 창으로 들어오셔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초기 세팅 값이 이렇게 돼요. 빈칸이 나와 있고 빈칸, 글자 수 0, 중복 키워드 빈칸, 키워드 쪽에 쉼표가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이게 초기 세팅 값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엑셀에서 복사한 내용 있죠. 이걸 여기 키워드 첫 번째 칸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V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저희가 정한 메인 키워드고요. 바로 아래쪽에 서브 키워드 내용도 붙여줘야 돼요.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키워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여기서 색 기준 필터, 그 다음 하늘색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정한 서브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서브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경쟁 강도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V 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브 키워드 내용은 글자 색을 바꾸거나 셀 색상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 검색 키워드와 제목을 적을 때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셀 색상을 바꾸는 편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이게 서브 키워드다 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적혀있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장명을 좀 하셔야 돼요. 기타 오토바이 용품에서 알리바바에 팔고 있는 기타 오토바이 용품의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와서 등록을 하실 건데 그 용품들의 대표 제목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메인으로 팔고 싶은 상품이거나 경쟁 강도가 조금 낮은 상품이거나 이 키워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 한 3개만 뽑으셔가지고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목 안에 웬만해서는 넣지 않는 키워드가 이 서브 키워드예요. 지금은 이 서브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와 관련성이 그래도 있긴 한데 나중에 키워드들을 이렇게 추출해보시면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의 관련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들이 몇 개씩 추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서브 키워드들은 자동으로 추출되는 이 오른쪽에 키워드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 키워드들이 나중에 업로드할 때 해시태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메인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대표 제목을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검색 키워드에는 이 키워드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느냐 이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뽑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카테고리 이름을 적곤 합니다. 그래서 기타 오토바이 용품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추출한 메인 키워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대행 용품 띄우고 오토바이, 탑박스, 배달통 이 정도만 적어 볼게요. 사실 이 제목이 엄청나게 짧은 편이거든요. 14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어도 되는 이유가 나중에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땡겨올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영어 상품명이 번역되어서 여기 이 제목 뒤에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품명도 바이크 그물망도 있을 거고 부츠도 있을 거고 등받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앞에 넣는 제목들은 3개 정도 키워드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메인 키워드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키워드만 제목에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제목을 설정하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셔서 띄어쓰기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띄어쓰기를 안 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명이 그대로 이렇게 뒤에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키워드가 하나의 키워드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엑셀에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추출했고 그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검색 키워드 제목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중복 키워드 제거와 키워드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래쪽에 키워드 선정 리스트 탭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시게 되면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서 미서씨와 함께 수집,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키워드 분석, 이거는 이미 저희가 앞서 탭에서 다 완성을 시켜놨잖아요. 여기 검색 키워드 아래쪽에 기타 오토바이를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하셔서 키워드까지 당겨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아래쪽 여기 검색 키워드 아래쪽에 컨트롤 Shift V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칸에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발굴 일자, 오늘 날짜 적어주시면 됩니다. 6월 19일.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1번 단계는 끝났어요. 2번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적어 두셔야 돼요.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놓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미서씨에서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업로드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카테고리를 수집해서 업로드를 하다가 상품 몇 개가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B라는 카테고리 상품을 수집을 해오면 A 카테고리의 상품과 B 카테고리의 상품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 섞인 상태에서 다시 업로드를 해버리면 카테고리가 전혀 다른 상품이 업로드 작업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미서시에 들어가셔서 상품 등록을 하시기 전에 정리해 놓으신 카테고리를 보시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돋보기를 누르셔서 이번에 등록할 카테고리를 따로 불러와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카테고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분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 검색창에 기타 오토바이 용품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각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기타 오토바이 상품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네이버 쇼핑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이 상품을 등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기타 오토바이 용품 이렇게 등록을 해놨죠.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를 해주셔서 컨트롤 C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오셔서 카테고리 스마트 스토어 아래쪽에 있는 빈칸에 컨트롤 쉬프트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쿠팡 이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뜨는 아이템들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타 오토바이 용품과 비슷해 보이는 카테고리 명을 발견을 하셨으면 그 카테고리 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봤을 때 기타 오토바이 용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드래그를 해주시고 컨트롤 C 시트로 넘어가셔서 쿠팡 빈칸 쪽에 컨트롤 쉬프트 V 눌러서 내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페이지에 타오바오, 알리바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서 타오바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빈칸 아무 곳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한국어 번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매상 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잘 팔린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스틸 플러그라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검색어를 지정해서 다시 검색을 해줘야 돼요. 사실 기타 오토바이 용품이라고 검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배달대행 용품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를 이용해서 오토바이 용품이라고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신 대로 파파고를 열어주시고 오토바이 용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중국어 간체로 바로 번역하기보다 영어에서 중국어 간체로 번역한 그 중국어를 사용을 해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영어랑 중국어가 이 어순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전환을 한번 시키고 다시 영어에서 중국어 간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어가 나오죠.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타오바오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줘요. 검색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매상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아까 전에 그 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오토바이 용품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용품이 제가 생각했던 배달대행 용품이 아닐지라도 이 상품들을 다 끌어서 기타 오토바이 용품에 넣으면 판매가 어느 정도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판매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여기 판매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4,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뜨거든요. 어디까지 페이지 수집을 할 거냐라는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1페이지 끝에 있는 상품이 31명이 구매한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명 이상 구매한 상품만 끌고 오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면 1페이지만 수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페이지를 넘어가도 막 100명 이상 구매를 한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따로 기재를 해주셔서 그 페이지까지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페이지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서 URL 부분에 타오바오 셀에 입력을 해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V.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똑같이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와 있는 곳은 알리바바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창을 새로 켜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파파고에서 검색할 때 오토바이 용품이라는 영어를 번역을 했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오토바이 용품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베스트 매치가 아니라 오더, 판매 순으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2000명 구매했고 1800명 구매했고 1200명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된 개수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 기준인 10명 이상 구매한 페이지가 어디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정도까지 오니까 마지막 상품이 10개예요. 그래서 저는 18페이지까지 수집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쪽에 여기 빈칸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시고 고를 클릭하시면 1페이지로 돌아가게 돼요. 1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주소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주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서 URL 알리 아래쪽에 있는 빈칸에 컨트롤 시프트 V.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8페이지까지 수집하기로 했잖아요. 수집 쪽에 시작 페이지와 종료 페이지를 1에서 18 입력을 미리 해줍니다. 저희는 1, 2, 3 단계를 거쳤어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수집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를 적으시겠죠? 키워드를 분석하셨으면 보통은 그날 수집을 하고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요. 계획은 플랜, 그리고 미서씨 아이디는 사용하시는 미서씨 아이디 클릭해 주시고요. 수집한 쇼핑몰은 알리익스프레스, 페이지는 10명 이상 구매한 페이지 18페이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빠르게 네 번째 단계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미서씨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집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미서씨에 들어가 주시고요. 메뉴에 있는 상품 수집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세팅해야 될 거는 대량 수집 클릭, 사이트 선택, 사이트의 주소 입력, 옵션 수 선택, 카테고리 선택, 이 5개를 선택하시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량 수집 클릭해 주시고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URL은 아까 전에 저희가 시트에 적어놨었죠. 알리익스프레스 컨트롤 C, 미서씨로 돌아와서 URL 입력 창에 컨트롤 V.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쇼핑몰을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집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미서씨로 돌아와서 옵션 수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을 파는데 검은색 신발, 하얀색 신발, 노란색 신발, 그 검은색 신발 중에서도 사이즈가 230부터 280까지 이렇게만 쳐도 옵션 수는 20개, 3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놓는 숫자는 한 상품의 옵션 수가 50개가 넘어가면 그 상품은 수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세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상품을 많이 등록하기 위해서 옵션 수를 10개로 입력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대표님들마다 기준이 다양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50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입력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카테고리 선택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카테고리는 쿠팡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쿠팡 카테고리를 입력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동차 용품부터 시작해서 외장 부품, 기타까지 왔잖아요. 이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외장 부품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외장 부품 슬러시 기타는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이 뜨고요. 제대로 불러와진 것 같으니까 이 상품을 최종적으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이 무게 선택하는 게 지금 해도 되고 등록하기 전에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게 편하시면 지금 하시고 나중에 등록하실 때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등록하실 때 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게는 대략적으로 5kg. 이 무게에 대해서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5kg로 세팅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상품 있죠. 한 20kg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5kg를 세팅했는데 실제로는 20kg라는 상품이 고객이 주문을 했다고 하면 제가 가져가는 마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돼서 고객분께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 가격 세팅이 잘못됐다. 사실 가격은 이 정도가 된다. 가격 때문에 구매를 취소를 하시게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게 세팅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수집한 상품의 평균적인 무게를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상품들을 보면 다 가벼운 상품인 것 같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이지 수집을 18가지 선택을 해주시고 페이지 수집을 누르면 돼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18페이지까지 수집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상품 몇 개만 선택해서 선택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4개 정도만 해볼게요. 선택 수집.
화면에 이렇게 수집이 완료되었다고 창이 떴는데요. 실패된 상품이 총 3개가 나왔어요. 그 실패된 내용을 보니까 옵션 수가 10개 초과 상품이라고 나오네요. 아마도 지금 사진에 보니까 이런 볼트류들의 옵션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런 상품들은 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상품을 수집을 했는데 하나가 수집이 완료된 거잖아요. 수집 완료된 상품을 보려면 메뉴창 상품 수집 관리 메뉴를 눌러주시고 나의 상품 리스트로 넘어가세요. 여기에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보이실 거거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분명히 저는 하나만 수집이 완료가 되었는데 보시면 상품이 총 115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있냐면 제가 오늘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미리 상품 수집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찾아가지고 스프레드시트에 적어놓냐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잖아요. 상품이 115개로 섞여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상품만 등록하기 위해서 시트에 카테고리를 적어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외장 부품이라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수집을 했었잖아요. 여기 카테고리에 외장 부품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돋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제가 미서시에서 카테고리를 외장 부품 슬러시 기타라고 검색 안 하고 외장 부품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트에는 아직도 외장 부품 슬러시 기타라고 남아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때제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장 부품이라고 수정을 해둘게요. 카테고리로 외장 부품을 검색을 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수집을 완료했던 하나의 상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등록을 하시기 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수집에 아직 플랜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완료했다고 체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완료로 바꿔주시고요. 시트로 넘어온 김에 5번째 단계 등록 단계에서 날짜, 무게, 키워드 제거 이런 것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계획이고요. 무게는 아까 전에 제가 5kg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뭐 키워드 제거할 거 있었죠? 꼬카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다시 미서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등록하기 전 세팅을 완료를 해야 돼요. 상품들이 이렇게 쫙 뜨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리스팅 세팅이에요. 처음에는 20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500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수집 단계에서 무게 선택을 안 하셨다면 무게 선택, 그 다음은 카테고리 편집, 제목 편집, 일괄 키워드 편집, 마지막이 업로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리스팅을 500개로 바꿔줘요. 혹시라도 이걸 왜 500개로 바꾸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수집한 상품이 1000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개가 수집되어서 지금 여기 리스트에 표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쫙 될 텐데, 리스팅을 20개만 해버리면 왼쪽에 전체 선택을 클릭하게 되더라도 체크한 상품 수가 20개밖에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에서 최대로 볼 수 있는 리스팅 개수를 선택하셔서 전체 선택을 눌러주셔야 나중에 무게 변경을 하거나 카테고리 제목 편집을 할 때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팅을 500개로 변경을 하셨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빈칸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무게 선택을 안 하셨다면 여기에 무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무게 변경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kg 이상은 돼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긴 안 쓰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상품이니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과감하게 15kg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 무게 변경. 그러면 이렇게 15kg로 변경된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일괄 카테고리 편집이에요. 일괄 카테고리 편집, 제목 편집, 일괄 키워드 편집은 구글 시트에서의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작업이거든요. 제일 먼저 일괄 카테고리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쿠팡 카테고리에만 대량 등록을 하시는 거면 일괄 카테고리 편집은 따로 세팅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11번가 옥션 스마트 스토어 G마켓까지 상품을 연동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면 이 카테고리를 따로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번가와 스마트 스토어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11번가 카테고리,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11번가의 경우에는 여기 해외 직구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해외 직구, 스포츠 레저, 자전거 바이크, 자전거 부품 용품 이렇게 적용을 눌러주시고, 스마트 스토어에는 스포츠 레저, 오토바이 스쿠터, 오토바이 용품, 기타 오토바이 용품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카테고리 편집이 끝났고요. 혹시라도
지금 리스팅이 500개가 되어 있는데 1000개를 수집을 해오셔가지고 목록이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2페이지에 넘어가서도 무게 선택, 일괄 카테고리 편집, 제목 편집, 키워드 편집 새로 다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제목 편집 가보겠습니다. 제목 편집 오늘 저도 추가로 알게 된 사항이 있거든요. 글자 수에 100자라고 입력해주고요. 넘버링은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제목 앞에 추가할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이 칸은 저희가 아까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적어놓은 키워드 분석란에 제목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칸이 띄어져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한 칸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제목 뒤에 추가할 키워드는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키워드 제거, 브랜드명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제거부터 해볼게요. 키워드 제거는 두 가지를 제거를 해야 돼요. 저희가 키워드 분석을 할 때 중복 키워드 제거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기 컨트롤 C 하시고 미서시로 넘어오셔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끝에 있는 쉼표 두 개를 지워주시고요. 제거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워주시고 다시 업로드 리스트로 가셔서 저희 외에 받은 키워드 제거 있죠. 꼬카, 베르시아, 그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키워드 내용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미서시로 오셔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거를 눌러줄게요. 제거를 다 하신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명, 스마트 스토어 명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상호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세요. 업로드를 클릭하시고요. 상품 3개 중에서 3개 모두 전송 성공했다고 이렇게 팝업창이 뜨거든요. 상품 하나를 등록했는데 왜 3개가 떴냐? 11번가와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각각 뿌려야 하기 때문에 총 3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등록 여부에 등록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카테고리에 아까 전에 제가 선택한 외장 부품 검색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등록을 했던 상품이 등록 여부 창에 11번가,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스토어명을 클릭하면 상품 등록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11번가부터 상품이 제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 등록 잘 됐고요. 스마트 스토어 등록이 잘 됐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키워드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미서씨를 사용해서 상품을 수집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